주식시장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400 초반 수준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해서 1,340원대입니다. 빌라는 고사하고 전국의 아파트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의 공포지수가 급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막 팔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말이죠. 그냥 시장은 체념한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피크 정점이 정말 지났나? 인구도 줄고 비전도 희망도 안 보이나? 그런 체념의 분위기가 읽힙니다. 그러니까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져도 이거 좀 더 떨어지면 내가 다 사서 돈을 왕창 벌어야지.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열망, 시장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식어버린 느낌이죠. 왜? 세계 경제 상황, 국내 경제 구조적 모순, 물론 그런 요인들이 주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정부도 문제가 많죠.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천천히 따져보면 엉뚱한 소리들이 많거든요. 대기업 아들, 딸들, 상위 10% 부자들, 초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만 먹히는 소리들은 반대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속 터지는 주장들입니다. 계속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근로할 의욕도, 노동할 의욕도, 투자할 의욕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이 경제에 플러스가 된 게 거의 없죠. 사고만 크게 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 1호가 마이너스 실적만 쌓으면 대부분의 기업, 국민들은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사 출신 아마추어 대통령이 계속 한국 경제를 말아먹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주식 투자를 좀 하세요. 어제 하루만 아주 상당한 금액의 마이너스를 기록해가지고 좌절스럽더라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그저께 팔았어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하고. 지분 있으시죠? 집은 제 집은 아니고요. 와이프 집이고 다행히 뭐 대출은 없는데요. 저는 진짜 집투절도 없는 그냥 거렁뱅입니다. 아니죠. 아니 뭐 자유인이죠, 자유인. 일심동체인데. 아니 근데 저는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같은 공동 소유라고도 생각 안 하고 저는 제가 선물로 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거 일산에 있는 무슨 선물로 멋있다. 멋있는 남자네.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이 방송을 저희 와이프가 안 봐야 되겠는데. 조그만 집인데 어쨌든 저는 그냥 선물로 줘가지고. 서윤주 대변인은 네. 주식이나 부동산 좀 있어요? 주식은 뭐 조금 있는데 안 본 지 오래됐고요. 아주 폭망해서요. 이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신규 관리가 안 되도 진정해야 되고. 진정하세요. 저는 집은 무주택입니다. 아직. 무주택. 그래서 뭐 집에 대한 소유욕이 좀 적나 봐요. 아니 근데 미국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경제 잘못한다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해요. 비판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미국보다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요. 지금 주가 이 모양이죠. 네. 부동산은 아예 거래가 안 돼. 그냥 불안한 게 이게 별로 떨어지지 않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멈춰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정제. 그럼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멈춰졌다는 건 뭐냐면 가장 큰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무능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요인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움직이는 것마다 이게 더 심각한데? 민주당 탓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이런 탓을 하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법안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의석수가 적어가지고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그 소리만 하다가 2년을 갔어요. 정책을 경제는 다 못하고 내팽겨지고. 오늘 어떤 거를 그러면 시행을 해야 돼요? 민주당 탓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얘기만 주구장창 2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어제는 대통령이 민주당 탓 이야기는 안 한 것 같긴 하셨어요. 한데. 했어요? 하셨어요. 늘 해요. 하셨어요. 기승전 민주당 탓. 깜짝이다 깜짝. 대통령 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꾸겠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 점해가지고 법안 제대로 통과도 안 시켜요. 아니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다수석이라고 매일 이렇게 탓을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석이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했다고 생각을 봐요.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상속세 이야기를 하던데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네.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상속세가 우리가 높기 때문이고 상속세를 폐지하면 가업 상속도 잘 되고 근데 가업 상속 제도는 이미 있는데 그 뭐 하여간 여하튼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속세 때문이다 세금 때문이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음. 개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속세나 증여세가 정말 이례적으로 너무 높아서 투자의 의욕이 좀 없어지고 좀 위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상속해 줄 것도 없고 상속받을 것도 없지만 아니 한 10억 정도, 증여세가 10억 정도 상속을 해줘도 부인과 네. 아들, 딸, 한 자녀가 2명이 있다면 네. 제가 한참 이제 경제 전문으로 할 때는 제 기억에는 한 30억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가족이 4명 정도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회계사 사무실에 가시면 거의 영원 나올 수 있게 해드립니다.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공제할 수 있는 액수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까 최경영 앵커님께서 모두 발언의 10%만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을 위한 경제정책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와 예. 10%의 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안 돼. 지금도 한 30억 정도는 거의 상속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이라면 일반 서민들은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그것만 보여요. 30억 정도는 뭐 그 윗사람들의 지금 상속세를 그렇죠. 뭐 없애겠다는 300억 거거든. 뭐 이제 3천억 막 이제 예를 들면 100억 단위로 가는 거죠. 예. 뭐 스케일이 클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도 어떤 주식시장의 일부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큰 요인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저는 안보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업 투자 물가 이런 게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불안하면 예. 기업 투자 부분도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안 음.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좀 거시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선거 앞두고 나서 어떤 뭐 부자층이나 아니면 좀 가진 분들에게 뭔가 좀 표를 귀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좀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주식 활성화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것은 금지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금융투자 소득세 이것도 좀 완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매도나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무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개편을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왜 아직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완화하고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제도 탓으로 하시더라고요. 제도를 바꾸고 변경시키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집권 세력, 정권이 할 일인데 이게 조금 유체이탈화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뭘 근데 저는 찬성. 공매도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이거는 대폭 완화 그래요? 찬성은 하는데 네. 이거 제도적인 보완 왜 안 하시는지 아직까지. 공매도 폐지도 이거는 논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금융이라는 것은 국내 금융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이게 금지되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예.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제 된다. MSCI랄지 이런 거는 또 지수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건 스탠리 인덱스 지수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렇죠. 선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그러면 공매도도 완전히 전면적으로 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24시간 환율 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다가 갑자기 이제 공매도는 폐지하겠다 이래버리면 외국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러면 MSCI의 개발도상국 지수로 중국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포션이 아주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저거는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호재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어떤 역대 정부건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왔는데 되게 공매도랄지 금투세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까
되게 포퓰리즘적이고 장 소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세금하고 주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세금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연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나 토지세나 재산세를 제대로 매기고 싶으면 그런 세제 정책 안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것과 부동산 가격을 연동시켜 가지고 이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야. 이게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문을 좀 언뜻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저도 똑같은 봤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풀어주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 주가는 기업의 수익과 관련돼 있어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건 이상한 이야기야. 삼성에 네. 이부진 뭐 이런 홍라이 여사 네. 이 상속세를 내려고 네. 증여세 내려고 주식을 팔았다. 2조 원어치를 팔았다. 불렁매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 상속세, 증여세 이거 좀 손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78,000원까지 올리고 적정선에서 한 10% 정도 낮춘 상황에서 73,000원 선에서 블락딜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오히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어떤 밑받침을 많이 한 게 아니야. 왜냐?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거든요. 낮았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게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을까? 삼성전자 4분기 순이익이 그 정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다는 걸. 근데 이제 1분기나 4분기부터 1분기부터 특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쭉 그 뗄감을 뗐거든. 네. 중시시장에서. 그러면서 78,000원 거의 8만 원까지 가려고 했어. 그러면서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 블락딜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몇 개월 전부터 본인들끼리 큰 2조 원을 파는 거야. 2조 원어치를 파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한 몇 개월치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 세금처럼. 그러면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싼 가격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고 어떻게든 적은 주식을 내놓고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가를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소액주주들을 잠깐 끌어당긴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행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네. 금투세 뭐 이런 걸 완화라든지 공매도 폐지 금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제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언뜻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문제야. 막 던져.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뭐 고치려면 분명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2024년 경제운영 계획에는 이게 없어요. 없고 그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재부랑 뭐 면밀하게 이거를 검토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선거 앞두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네. 그냥 선거 앞두고 이게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일단 그 올해 총선에서 좀 많은 표들을 좀 끌어와야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이거 펀더멘털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하게 쳐내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 정책을 짜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경제 정책 이거 하나 탁 해서 경제가 확 좋아진다? 그러지 않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야겠죠. 예. 최수장이니까. 그러면은 곳간을 채우려면은 대부분 조세 정책의 기본은 뭐냐면 돈 있는 곳에 그렇죠. 세금 걷는 거예요. 그냥 돈 있는 곳에 세금 걷는다. 이게 기본 정책인데 돈 있는 곳에 세금을 안 걷고 엄한 데에서 세금도 못 걷고 있죠. 지금 세수 부족이 60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 사는 걸로? 아니 최근 한 달 동안 쏟아진 감세 및 민생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동아일보에서 도표로 만들었거든요. 예. 이 정책 중에 20개 중에 11가지가 세수가 이제 감소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동아일보에서부터 다 지적을 퍼져요. 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한 110조 정도 마이너스 통장 빌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이고. 마통부터.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한테 근데 그게 사실은 정통으로 하면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근데 그건 또 욕먹으니까. 그거 하면 욕먹으니까. 그 저희 다 정치적인 판단하는 예.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저희가 의석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기축통화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경제정책 대안 제시 안 하는 겁니까? 기축통화를 기축통화국으로 저희는 기축통화는 어포지트 파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판을 할 뿐이죠. 정책을 수립하는 건 윤석열 정부죠. 근데 저희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얘기하시죠. 정치 분석이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